안녕하세요. 부산부동 선수입니다. 3월 21일 일일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급증,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서천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섭천이라는 곳, 진주 인근에서 도축장으로 끌려온 소들은 백정의 손에 죽을 운명에 처했다. 자,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진 소가 웃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을 일컬을 때 서천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뉴스 제목을 보고 정말 서천소가 웃을 일이란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댓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하락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에 부합하는 요인들만 찾고 있는 느낌. 뉴스를 보면 이게 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댓글 달아드렸어요. 상승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부합하는 것들만 한번 찾아보시라고.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니까 조회수도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쿠팡이나 알리 이용하실 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500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습니다. 500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 급증이라는 이런 뉴스 보시는 순간 정말 서천소가 웃을 일이구나. 저는 금액을 매번 파악하고 있어요. 이 4조 원 신청 대단한 건가요? 40일 만에 4조 원 신청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안 받아요. 정말 또 황당한 건요. 구입자금 대출 이렇게 나와 있으면 3조 2천억이라고 엄청 부풀려져 있어요. 근데 이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대환 플러스 신규 구매 이 포함이에요. 왜? 신규 구매만 하면 돈 액수가 1조밖에 안 돼요. 1조밖에. 대환 2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환을 같이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에 묶어서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 제목도 서천소가 웃을 일이지만 내용 또한 서천소가 웃을 일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대출 많이 낸지 한번 봅시다. 신생아 특례가 아닌 일반 특례일 때 23년도 특례일 때 같은 기간 대비 그때는 돈을 10조를 대출받았어요. 10조를. 신규 주택 구입에 10조를 대출받았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 때 24년 신생아 특례 때는 주택 구입하는데 1조를 대출받았습니다. 이게 급증한 건가요? 대단한 건가요? 안 대단해요. 이때는 전체 40조 중에서 22조를 신청했어요. 3월 17일, 23년 3월 17일에. 오늘 24년 3월 21일에는 32조 중에서 4조밖에 대출 안 받았어요. 근데 이 4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은 23년도에 출산한 가정 대환할 사람들, 이미 신청할 사람들 여기 왕창 신청합니다. 왕창 신청해요. 24년도 이제 순차적으로 태어나는 가정들 여기 32조에서 돈을 야금야금 신청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생아 특례 32조 이거 제가 다 안 쓰일 거라고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이렇게 찾아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라. 예. 그리고 니는 하락 맞췄네. 깔 부분은 까시라.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깔 건 까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저를 까기만 하는지 이 표 하나 뉴스 하나 찾기 위해서 요 숫자 요 칸 한 줄 채워 넣으려면요 제가 뉴스를 매일 검색해요. 이 뉴스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요 한 칸이 채워집니다. 신생아 대출도 안 받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환 대출 신청했는데 2월 21일 3월 22일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환 신청 액수가 2조 1천억 2조 1천억 똑같아요. 23년도 출생했는 가정 대환 신청할 만큼 신청했어요. 근데 반려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예.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환을 한번 했다가 또다시 대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 안 돼. 대환 2번 연속하는 거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엄청 까였죠. 돈 4조밖에 안 했습니다. 신청. 부산에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한 달에 집을 사는 사람은 150건밖에 안 됩니다. 150건. 거래량 150건 증가에 그치는 겁니다. 다달이. 부산 낙폭 줄어들었어요. 낙폭 줄어들었어요. 서울 보합 세종은 여전히 낙폭이 큰 상태. 그 다음 대구 부산 요 순서 별로 변함은 없습니다. 서울 전세 수도권 전세 가격 파워 셉니다. 왜 이렇게 셉니까? 정부에서 방조하는 거죠. 전세 사기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가라. 때려잡으려면 이거 충분히 때려잡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지 않죠. 왜?
이거 방조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립니다.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려요. 제 조회수 많이 딸립니다. 많이 딸리는 거 보실 때마다 쿠팡 이용하실 때 링크 잊지 말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할 때 링크 잊지 말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좋은 거 보고 싶어도 좋은 게 안 보여요. 전세 물량 감소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좀 시차를 두고 조금 더 지켜봅시다. 대구는 확 꺾여 올라갔거든요.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래량 92건 중에 신고가 4건. 대구는 지금 오늘 여기 날짜가 1월달 1742건, 2월달 1742건. 대구, 부산만 놓고 봐도 부산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느껴지시죠? 작년 연말에 1527건의 거래량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특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여기에다가 신생아 특례 150건 더하면 대략 한 1700건. 거기에다가 한 300건 정도 추가가, 300건 정도 추가가 되니까 이 정도 수요가 가격 많이 떨어졌구나. 저가 매수세 유입 플러스 선진입,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투자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3월의 거래량은 2월의 거래량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가격 한번 짚어보시면은 해운대 경동 제이드 65평형 26억, 이전과 같은 가격. W 한 7%, 10% 고가의 아파트들, 대형평형 제껴놓고 또 6억 이상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대우마리나. 자, 92년식 아파트 30년차 36%. 고점 대비 36% 하락. 대구에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점 대비 54% 하락이 있었어요. 10억까지 갔던 물건이 5억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건 직거래였어요. 직거래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국평 기준으로 레미안 장전 8억 6천. 요즘 거래가 조금 빈번한 것 같습니다. 조금 빈번하게 매일같이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아파트. 대연 SK뷰 힐스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언급되는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도 하락률이 약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 20%. 자, 6억 이상 아파트 여기까지. 국평 기준으로 요 정도 수준. 자, 6억 아래쪽 사면 6억 이상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은 제가 늘 제기하죠. 그렇게 쉽지 않다. 고가의 아파트들도 쉽지 않은 모습. 고가의 아파트들도 근래 들어서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느낌. 저가의 아파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 물론 반등했는 아파트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굳히기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굳히기 들어가는 아파트보다 야금야금 흘러내리는 아파트들이 비중이 더 많습니다. 가격 부분은 한 대략 30% 정도 하락했는 것만 대충 동그라미 치면서 건수로 분위기만 파악해 볼게요.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면은 그 분석하는 방법, 연식도 확인해 보고 평형이나 층수나 이런 것들 같이 비교 대조해보고 인근의 아파트들과,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있다 느낌 드실 거예요. 난 꼭 사야 되겠다. 부산 현재 28.5% 정도 느낌. 물론 고가의 아파트들은 25%라면 또 어중간한 아파트들은 이렇게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평균은 이 정도 느낌입니다. 거기에 견줘서 맞춰서 사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느낌.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률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 저가 물량 털기, 요런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내려가고, 좋게 보려도 좋게 볼 게 별로 없다. 자, 60조가 정책자금 60조가 투입되었던 시장이 2,000건 감 넘겼거든요. 올해 정책자금 많아봐야 30조 투입이에요. 거래량 2,000건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거래량 2,000건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던 시장이 과거에 굉장히 고전했던, 조정 대상적으로 굉장히 고전했던 이 시절. 지금은 조정 대상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투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을 더 띄우고 있죠. 부동산을 한번 띄우려고 해봤어요. 돈은 돈대로 쏟아부었어요. 부동산이 뜨지가 않아요. 근데 웬걸 주식시장은 공매도 안 돼. 그 다음에 저가, 저 PBR, 저 PBR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립 서비스만 몇 방 해주니까 주가가 뛰어오르거든요. 주택시장 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가게에서도 그만큼 돈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안 하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소비마저 줄여나가는 이런 형국이죠. 그리고 과거에 아파트의 비중이 많을 때 주택이 더 많은 시절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뭐 75%, 80%, 네, 거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넘어갔죠. 주택의 이 투자의 방향이 바뀌었죠. 자영업자 비중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자영업자 비중 줄어듭니다. 직장인들 비중 올라갑니다. 직장인들 이제 미래 대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죠. 나라에서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뭐 IRP, 뭐 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눈을 돌려서 미래 대비도 하고 세금도 절감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돈이 좀 생각보다 요 근래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조금 줄어드는 느낌. 고가 아파트 안 사더라. 좋은 거, 이 차트에서, 이렇게 보이는 차트에서 좋은 부분을 찾아서, 뭐, 이거 좀 부각시켜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제가 한 번 더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2월에 집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전세 거래량 줄고 있다는 부분. 뒷부분 매나 한 가지입니다. 딱히 거래가 시원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것. 사망 위험 비중이 좀 줄고 있네요. 대구는 이게 껑충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부산은 좀 줄어들고 있네요. 저거 좋네요. 자, 4억 이상 비중 올라간다. 다음은 내려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대구를 살펴봤었는데 그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부산도 그러면 대구 다음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니까 요 현상. 그러면 고가 아파트 힘 못 쓴다는 그 현상. 매번 똑같은 내용 들으시는 분도 힘드신 거 알아요. 제가 최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뉴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여기 내용들에 맞게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죠. 저는 지금 이 방송을 2년 5개월, 2년 5개월째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대견합니다. 많이 봐주시나 적게 봐주시나. 예. 제가 또 500 이하로 조회수 떨어지면 이제 접어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대 거래량 많지 않다는 시장 분위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